5분 뚝딱 철학의 김필량입니다. 서양 철학에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죠. 좀 황당하죠? 그런데 러셀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2000여 년 동안의 이 멍청한 존재론을 한 방에 싹 정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러셀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서양 철학의 존재론을 싹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말씀드리죠. 오늘은 먼저 기술구가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마이농의 존재론, 프레게의 의미론, 그리고 김필령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러셀의 기술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어떤 것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기술구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 사람에 대한 기술구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것에 대한 기술구는 황금으로 된 산, 황금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황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봅시다. 물론 황금산은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이 문장은 황금산에 관한 문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관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마이농은 그 이유를 실제로 황금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황금산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세계 어딘가에 다른 방식으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도 존재하고 선의 이데아도 존재하고 유니콘도 존재하고 정의도 존재하고 둥근 사각형도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농의 존재론을 팽창된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농의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농의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황금산이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이 문장은 황금산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구에 관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그런데 한국의 왕이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왕이 지시하는 지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19세기 독일의 프레게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가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지만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당연히 거짓이죠. 한국의 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문장이 참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한국의 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문장이 참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그 문장의 부정은 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의 왕이 대머리다 라는 문장이 거짓이면 그 문장의 부정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둘 다 거짓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레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도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가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논리학의 기본 법칙인 배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하지 제3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프레게의 주장은 결국 배중률을 어기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구에 관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김필령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참이죠.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시간여행의 저자를 김필령으로 바꿨어도 의미는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김필령은 김필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인가요? 문법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위의 문장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지만 아래 문장은 아무런 정보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술구에 관한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구에 관한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러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러셀의 기술 이론입니다. 러셀은 C는 Y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X는 Y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뭐 이렇게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하나 따져보죠. 황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에서 황금사는 이것을 지시하죠. 그래서 마이농은 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 황금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결국 황금사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은 명백한 모순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러셀의 기술구로 분석하면 X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산 모양이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없다가 됩니다. 황금산이라는 기술구를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산 모양이라는 수로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황금산이라는 지시체에 관한 문장이 아니죠. 따라서 모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여기에서 한국의 왕은 이것을 지시하죠. 그래서 마이농은 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 한국의 왕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자, 여기에서도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를 왕이고 한국인이고 대머리라는 사태에 대한 수로로 바꿨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한국의 왕이라는 지시체에 관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왕이라는 지시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왕이고 한국인이고 대머리인 이런 수로를 만족시키는 실체 C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는 문장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가 문제였죠?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도 거짓이고 이 문장의 부정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도 거짓이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러셀의 기술 이론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는 당연히 거짓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부정문은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죠. 그래서 아까 발생했던 문제는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헷갈리죠?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은 분명히 거짓이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면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는 문장이 돼요.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이번엔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의 부정문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한국에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면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는 있다 라는 문장이 돼요.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그런데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그 문장의 부정은 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뭔가 잘못되었죠.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 문장의 부정은 이것이 아니라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는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참이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한국의 왕은 대머리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참이죠. 결국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의 부정문은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왕은 대머리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언어의 문법적 구조와 언어의 심층에 있는 논리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언어를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러셀이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김필령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X는 시간여행을 썼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라는 실체는 있다. C는 김필령이다. 여기에서 시간여행의 저자를 시간여행을 썼다는 말로 서술을 했죠. 그래서 김필령은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과 같은 동호 반복 문장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러셀의 기술이론이 기술구에 관한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러셀의 기술이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술구는 어떤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구는 따로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문장 속에서만 어떤 역할을 하는 불완전한 기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러셀은 트럼프, 김필령, 이순신과 같은 고유 명사도 사실은 기술구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명칭도 사실은 숨겨진 기술구, 위장된 기술구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이순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죠. 이순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조선시대 장수로서 왜군과의 해전에서 23전 23승을 거두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조선의 명장이라는 기술이 떠올라요. 이라는 서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고유명사는 어떠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들에 대한 서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러셀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이론이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2000여 년 동안의 멍청한 존재론을 싹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양 철학에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죠. 그런데 왜 철학은 이런 존재에 관한 것을 문제 삼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러셀은 그것이 다 언어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황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와 같은 문장에서 황금산이나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가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트럼프, 김필령, 이순신과 같은 고유명사도 사실은 숨겨진 기술구로서 이것이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고유명사나 기술구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 플러스 수로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고유명사와 기술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존재론은 그러한 착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죠. 0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에서 3을 빼면 0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의미를 가지게 돼요. 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겁니다. 서양의 존재론이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지, 이데아가 존재하는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셀은 자신이 기술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이런 멍청한 존재론을 싹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시론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마이농의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황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모순이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프레게의 의미론을 받아들이면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는 문장이 배중률을 위배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필령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는 문장과 김필령은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의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러셀은 이러한 기술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술구는 어떤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러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고유명사도 사실은 기술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결국 고유명사나 기술구 모두 어떠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고유명사와 기술구는 어떤 존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 플러스 수로 형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고유명사와 기술구가 어떤 존재를 함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존재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러셀의 기술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